고요한 저녁 혹은 나른한 오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랜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내가 태어난 고향,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남은 인생을 보내는 삶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십 년 전 잿빛 풍경과 낡은 건물들을 뒤로하고 떠나왔던 그곳.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꿈, 여기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십 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태평양을 건넜던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인생의 후반부를 고국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놀라움일 것입니다. 20년, 30년 만에 방문한 한국은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거리를 누빌 수 있는 치안, 그리고 무엇보다 풍요로운 문화와 먹거리는 오랜 시간 이방인으로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구나. 여기서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삶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종의 벽 앞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의료비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미국의 복잡하고 값비싼 의료 시스템을 경험한 분들에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가히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반면 한국의 지방 중소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연금으로 미국에서는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끌림은 바로 정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키우고 생업에 쫓겨있고 지냈지만 이제는 다 커버린 자녀들보다 함께 늙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나이. 남은 인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봄이면 벚꽃 구경을,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가며 도란도란 살아가는 삶. 이는 그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혹은 아직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남은 시간 동안이나마 곁에서 효도를 다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할 것입니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익숙하다는 점도 큰 위안을 줍니다. 평생을 영어로 소통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웠던 순간들.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며 깊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에게 한국에서의 노년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에 하나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한 그룹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약 40만 불에서 50만 불 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으로
매달 2,000불 정도를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부부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우선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복수 국적을 취득하여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65세 미만이거나 복수 국적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과 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사실상 영주권과 다름없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생활을 꿈꾸지만 서울의 살인적인 집값과 물가는 은퇴 자금을 순식간에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상상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은 서울의 편리한 인프라를 한두 시간 내에 누릴 수 있으면서도 집값과 생활비는 훨씬 저렴한 수도권 위성도시나 지방의 거점 도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택, 춘천, 대전, 혹은 부산이나 대구의 외곽 지역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을 구매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의 생활 습관 때문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지만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과 연로한 나이를 고려하면 아파트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고 제설 작업이나 시설 관리 등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파트는 관리가 편리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공원을 이용하기 좋으며 무엇보다 이웃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시골 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텃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3억에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25평 내외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노후 설계를 위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약속된 연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것이 보장됩니다. 설령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내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아서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국가가 그 차액을 책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모델, 즉 총자산 50만 불과 월 연금 2,000불을 받는 부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50만 불의 자산 중 약 30만 불을 들여 지방도시의 깨끗한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즉시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65세 부부가 4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신청하면 대략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회보장연금 2,000불을 더하면 이 부부의 월 수입은 약 380만 원이 됩니다. 월 380만 원. 이 돈은 한국의 은퇴 부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한국 은퇴 부부의 현실적인 월 평균 생활비는 17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즉, 이분들은 한국의 은퇴자들 사이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산 20만 불은 비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해두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로움 대신 동네의 맛있는 식당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예나 악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동네에서 출발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남해나 동해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언제든 편하게 진료를 받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소하게 새 옷을 장만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월 2,500불의 연금으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 페이먼트가 끝났다고 해도 매달 내야 하는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 자동차 유지비, 비싼 식료품비를 감당하고 나면 문화생활이나 여행은 꿈도 꾸기 어려운 그야말로 숨만 쉬고 사는 빠듯한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 생계 보조금 의존에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SSI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현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삶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막상 은퇴를 앞두고 자산의 한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평범한 중산층 교민분들을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결코 장밋빛 환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의 이면과 세대 간의 갈등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한국에 직접 와서 최소 몇 달간 살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생활인의 눈으로 한국의 구석구석을 경험하고 나의 성향과 가치관에 맞는 곳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깊은 고민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